경호원, 당장 이 사람 끌어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순식간에 비즈니스석 통로 주변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고개를 돌린 승객들이 그 소리에 출처를 찾으려 눈을 휘둥그레 떴고 겉으로는 말리지 못하면서도 귀 기울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무장으로 보이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승무원이 노골적인 분노를 담은 눈빛으로 한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왜 이리 시끄럽죠? 바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신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도 손을 꼭 잡은 채 웅성거리는 분위기를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다. 저분, 아까부터 승무원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통로를 따라 번지자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도 슬쩍 자세를 틀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손님,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혼자만의 특권이라도 원하시는 거예요? 승무원은 험악한 표정을 거두지 않은 채 목소리를 더 높였다. 가까운 곳에서 짐을 올리던 젊은 승객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리하게 몰아쓰는 것 같네요. 앉아있던 또 다른 승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살짝 불편해 보였지만 직접 개입하기엔 머뭇거리는 모습이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아까 나 이런 자리 누가 줬다고 생각하느냐며 으스대는 소리를 들은 것 같던데. 옆에서 누군가가 친구와 작게 대화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 요원, 다시 한번 귀청을 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사람 비행기에서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당장 조치해 주세요. 그제야 소동의 중심에 있는 남자가 기내 통로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깔끔한 복장을 한 사람이었고 머리를 짧게 정리했으며 어디선가 한 번쯤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 제 물건도 제자리였고 다른 분들에게 불편 끼친 적 없습다만 제 헤드폰 문제 때문에 여쭤봤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 지금 제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승무원은 차가운 시선을 남자에게 고정했다. 나한테 잠시도 조용히 못 있냐며 당신이 말한 거 다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귀 기울였다. 남자는 억울한 듯 변명했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이미 착용하고 있었고 이걸 기내 안전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상황 설명하려던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바로 뒷좌석에서 속삭이던 두 여성이 고개를 내밀어 수군거렸다. 저 남자 혹시 손흥민 아니야? 왠지 닮은 것 같은데. 설마 손흥민 선수면 아주 유명한데 저렇게 비즈니스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까? 게다가 저렇게 시비에 휘말리는 건 처음 본다니까. 아니 그 눈썹 모양이나 목소리가 딱 그 사람 같은데 여자들은 확신이 안 서는 듯 힐끔힐끔 남자의 옆모습을 살폈다. 한편 사무장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로 남들이 다 불편해하는데 본인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쏘아붙였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절대 특별 대우를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손님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규정 위반을 했으면 조용히 시정해야지 왜 계속 억울하다는 식으로 항의하시는 거죠? 규정 위반이라니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요. 착륙대나 이륙대 스튜어드님께서 버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기내 안내 방송을 잘 듣고 또 필요한 안전수칙 다 지키고 있었을 그뿐인데 남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 주변을 살폈다. 혹시 제가 듣지 못한 안내가 있었나요? 옆자리 중년 신사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실례합니다만 아까 기내 방송 때 저분은 조용히 계셨고 특별히 문제되는 행동은 안 보였습. 왜 그렇게 과하게 대응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사무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중년 신사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항공사의 내부 규정과 관련된 겁니 불필요한 참견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갑작스러운 무례에 주변이 더 술렁였다.
뒷좌석에서 요즘 항공사 수준이 왜 이래? 하는 푸념이 터져 나왔고 앞쪽에서는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라며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던 찰나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진짜 손흥민 선수 맞는 것 같다니까 하고 외치자 바로 옆자리에 있던 젊은 남성이 놀란 얼굴로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저 진짜로 확인해 봐야겠는데 하며 인터넷 검색을 시도하는 기색이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사무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리고 설령 손흥민이라 해도 뭡니까? 기내 규칙을 어겼다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남자는 조용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한데요. 저는 제 권리만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 저는 특별한 예외를 바란 게 아니고 그냥 정당한 사용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가 난청을 조금 앓고 있어서 큰 소리를 들으면 귀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착용한 거예요. 잠시 그 말을 듣던 주변 승객들이 흠칫했다 같은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년 신사가 머뭇거리며 아, 그렇다면 사정이 있었군요. 하고 짧게 감탄했다. 하지만 사무장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개인적 이유가 있으면 미리 고지를 하셨어야죠. 우리 항공사에도 장애나 특별 요청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편의를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습. 본인이 미리 말 안 하고 갑자기 난 청력이 예민하니 이걸 쓰겠다고 하면 저희도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신 건가요? 저는 단지 이 헤드폰을 착용해도 되냐고 몇 번 질문 드렸을 뿐인데 갑자기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 규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 유명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승객들이 저 때문에 소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손님 측 책임도 있는 거죠. 갑자기 앞쪽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승무원이 다가와 작게 귓속말을 했다. 사무장님, 현재 기장님께서 조용히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 비행 중에 큰 소란이 이어지면 기내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 말을 듣자 사무장은 눈빛을 한번 치켜 올리고는 씁쓸한 목소리로 알겠습.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무단으로 헤드폰 쓰지 말라고 하세. 그리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기내 방송으로 안내하세. 지금 휴대폰을 꺼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 봐요. 남자는 고개를 떨군 차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주위에서 눈치를 보며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몇 명 보이자 그가 살짝 허리를 숙여 얼굴을 가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괜한 일을 만든 것 같아서. 옆에 앉은 중년 신사가 손님이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몰아붙이는 태도에 제가 다 당황스러웠습. 여긴 엄연히 승객들이 편히 비행해야 하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진 거죠. 하고 작게 달랬다. 뒤쪽 좌석에서 조용히 있다가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도 고개를 내밀었다. 저기 지금은 이륙 후 한참 지나서 안전벨트 사인은 꺼졌고 전자기기 사용도 제한이 없지 않나요? 게다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꼭 금지 물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하시는 걸까요? 이에 사무장은 고개를 획 돌려 여성에게 말했다. 그쪽도 오해하지 말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반항적인 태도로 저희를 무시했어요. 내가 공지한 사항들을 다 무시하고 함부로 이 헤드폰 어쩌고. 그러자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사용해도 되냐고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사무장님께서 승객이라면 방송을 잘 듣고 따라야지 왜 자꾸 불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느냐며 화를 내셨잖아요. 승무원들은 은근히 눈치를 보며 사무장에게 조용히 다가와 진정하시죠. 곧 기장님께서도 여기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하고 달랬다. 이게 다 제가 기장님께 보고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가 징계받을 수도 있죠. 이 승객이 유명인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도 난 내 원칙 지키겠습니다. 사무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승객들 중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지금 찍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잘 올려보세. 우리 항공사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사무장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뒤늦게 남자를 알아본 승객들이 조금씩 웅성대기 시작했다. 정말 손흥민이라니까. 나 사진도 봤는데 똑같이 생겼어. 와, 축구 선수가 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곤란한 장면이라니. 당사자인 남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제가 손흥민인 건 맞습하지만 전 여기서 유명세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작은 질문을 했고 제 사정을 설명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져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사무장이 그를 향해 다시 쏘아붙였다. 유명인이면 더 조심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무리 축구 선수라 해도 기내 규정은 모두가 지켜야 해요. 남자는 이번엔 참지 않고 정색했다. 저도 규정을 무시한 적 없음 오해가 생겨서 몇 마디 질문했을 뿐인데 그걸 두고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쓰시니 답답하네요. 이건 유명인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응대 태도 문제 아닐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신사가 장의침을 하며 거들었다. 보아하니 사무장님께서 처음부터 저분을 곱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권위를 부리려고 하신 거 아닌지. 사무장은 그 말을 들자 코웃음을 쳤다. 권위요. 제게는 항공사의 지침과 규정이 우선임니 말 안 듣는 승객이면 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해요. 이게 제 직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손흥민 씨가 딱히 규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는 주변의 목소리가 점점 늘어났다. 한편 다른 승객들은 수군거렸다. 혹시 사무장님이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나? 사무장이란 직책으로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굴며 괜히 시비를 거는 것 같네. 그 와중에 승무원 한 명이 남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 혹시 난청 관련해서 미리 언급하셨더라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마련했을 텐데 이렇게 일이 커져서 저희도 곤란하네요. 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어떠세요? 남자는 착잡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다. 물론 저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합니. 다만 제가 갑자기 난청 문제가 심해진 건 아니고 평소에도 예민해서 조용히 헤드폰 끼는 습관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기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승무원을 불신하는 태도로 여겨지면 저희가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이미 경직된 대응을 하게 돼요. 사무장님이 그걸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은 사건을 진정시키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다. 옆에서 이를 듣던 사무장이 다시 고개를 돌려 그 승무원을 쏘아봤다. 김승무원, 내게 지금 뭘 하라는 거죠? 똑바로 말해봐요. 제가 잘못했다는 말인가요?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손님이 난청 관련 사유가 있다고 하시니 우선 그 점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고 한 발 물러났다. 그러자 사무장은 기내 마이크를 잡으며 작게 정말 별일이 다 있네 하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크게 숨을 고르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했다. 현재 비즈니스석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약간의 소란이 있었음 승객 여러분께서는 편안히 좌석에 착석하시고 저희 항공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짧은 정적 뒤에 뒤쪽에 앉아있던 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죄송한데 사무장님, 제가 볼 때는 저 유명인 손님께서 특별히 규정을 어긴 게 없고 단지 오해가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쫓아내겠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무장은 날 선 표정으로 학생 그런 거 질문할 권리 있어요? 라고 대꾸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위축되지 않고 승객이라면 누구나 발언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경호원 불러서 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처분을 결정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받아쳤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려는 순간 남자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모두에게 죄송합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반성하겠습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헤드폰이었고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들었기에 사용한 것뿐이에요. 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지자
사무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박수 칠 일이 아닙니? 저희 항공사 규정에는 승무원이 안내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상황에서 헤드폰 착용을 자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물론 규정을 존중합니. 제가 조금 일찍 승무원님께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작은 문제에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하시니 저도 당혹스럽네요. 그때 한쪽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댄 사람이 낮게 외쳤다. 이 동영상 온라인에 올리면 큰 화제가 될 거야. 손흥민이 기내에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 아니, 지금 진짜 손흥민 맞아요. 라디오에서 듣던 목소리랑 비슷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다른 승객이 궁금해하면서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저 손흥민 마습 고향인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행사 참석 후 다시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탔습. 원래 스케줄이 바빠서 조용히 이동하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목받아 버렸네요. 주변에서 그럼 사인 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차분히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먼저 이 상황부터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사무장은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유명인이라면 더더욱 규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약간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저는 난청으로 인해 헤드폰을 필요한 상황이었습.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고요.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쓰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술렁이자 사무장은 곤혹스러운 듯 잠깐 침묵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나는 그저 하고 중얼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이 틈을 타서 기내 방송용 마이크를 들고 있던 다른 승무원이 나서서 빠른 목소리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모두 안정을 취해 주십시오. 사무장님께서 지금 감정이 격해지신 상태인데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 그리고 손님들께서는 편안한 비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말에 누구도 쉽사리 반박하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잠시 후 기장까지도 상황을 인지했는지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다. 사무장은 귀 기울여 듣더니 긴장된 표정으로 네 알겠습 곧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사무장은 남자를 향해 다시 다가와 작게 말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려 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귀 기울인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듣기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다면 저 역시 충분히 협조했을 겁니 유명인이고. 뭐고 저도 똑같이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승객일 뿐이니까요. 그제야 사무장은 시선을 떨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 제가 지나쳤네요. 다만 회사 방침이 워낙 까다로워서 저희도 곤란한 점이 많습. 노이즈 캔슬링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지만 안전방송을 못 들을까봐 착용 시 주의해 달라고는 되어 있어요. 주변에서 관심 있게 듣던 승객들이 하나둘 이제야 대화가 되네 하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중년 신사도 자, 이 정도로 끝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들 피곤한 비행인데 굳이 계속 언쟁할 필요 없죠. 하고 거들었다. 남자는 차분히 알겠습.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저 같은 사람 아니 저보다 더 심한 난청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내 소음이 버거울 거예요. 특별한 보조 장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제안했다. 글쎄요, 항공사에서 그런 걸 직접 다루긴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요청하면 헤드폰을 대여해 줄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기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웃으며 아무튼 오늘 일은 제가 좋은 쪽으로 활용해 보겠습.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번 항공사와 협력해서 난청 승객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주변 승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저, 혹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뒤쪽 대학생이 물었다. 남자는 대답했다.
제가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직접 기내에서 쓰기 편한 오디오 보조 장치를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후원하거나 기획해 보려고요. 일단은 이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는데 제 이름을 걸고 조용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일부 승객들은 조용히 감탄했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오,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하고도 그걸 계기로 더 나은 서비스를 기획하신다니. 손흥민 선수, 역시 인품이 대단한가 봐. 하는 칭찬이 퍼졌다. 사무장은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움 드릴 수 있다면, 앞으로 회사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살짝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 제안 받아주신다면 저도 기쁘게 참여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먼저 사과 말씀하신 거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내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주변에서 촬영하던 영상과 사진들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여러 SNS 알림창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방금 올렸더니 댓글이 폭주하네. 손흥민 분쟁 현장 이런 식으로 알려질 것 같은데? 하는 말이 오갔다. 남자는 그 얘기를 듣고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니 작게 한마디만 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그대로 알려지면 좋겠음. 누굴 비난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한편 사무장은 몸을 한껏 낮춘 자세로 이번에 언론에서 떠들어댈까봐 걱정이네요. 저는 항공사 대변인도 아니고 단지 규정을 지키려던 승무원으로서 아마 큰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자 남자가 조용히 사무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물론 처음에 저를 대하는 태도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승객으로서 승무원들의 고충도 이해합니. 비행 중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다만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무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확실히 감정적으로 대응했습. 유명인이라는 사실에 더 날카롭게 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되려 당신은 뭐가 잘났느냐는 식으로요. 미안합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무조건 제 주장만 옳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난청이 조금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힘들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냥 예민하다고만 생각하거나 규정을 어긴다고 보게 되죠. 남자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말에 주변 승객들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다음에 비행할 때 혹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조심해서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런 걸 몰라서 그냥 불평만 했을 때가 많았어요. 하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영상으로 찍은 거 지금이라도 삭제해야 하나요? 혹시 손흥민 씨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하고 물었다. 남자는 살짝 고민하다가 굳이 제 입장에서 그걸 막고 싶지는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 좋겠습. 물론 악의적으로 편집되면 곤란하겠지만 사실 그대로라면 제가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후 지루한 기내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승객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끼거나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사무장 역시 승무원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를 지시하고 아까는 내가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였으니 손님들에게 더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몇몇 승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결국 비행이 끝날 때쯤 착륙 준비 방송이 나왔다.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된 건지 사무장과 남자가 다시 한번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손님, 착륙 후에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괜찮습. 저도 귀국할 때 잠깐 일정을 조절할 수 있으니 혹시 항공사에서 협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착륙 후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가방을 챙겨 서둘러 기내를 빠져나갔다. 허둥지둥 뛰어가며 환승편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과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얼굴의 여행객들도 눈에 띄었다.
남자는 마지막 즈음에 천천히 일어나 짐을 꺼냈다. 그를 알아본 몇몇 승객들이 다가와 사인이나 사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고 그는 살짝 웃으며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라고 쾌히 응했다. 사무장은 뒤늦게 남자 곁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 공항 입국장 쪽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짐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입국장 한쪽에 마련된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사무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씨, 다시 한번 죄송합니. 아까 기내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것. 후회가 큽니. 제 입장만 강조하다 보니 손님이 겪는 어려움을 전혀 배려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직접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저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사무장님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규정과 책임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크셨을 테니까요. 사무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참, 여차하면 보안 요원까지 부르라고 한 제 말이 너무 과했죠. 유명인에게 더 거칠게 굴고 싶었던 마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온 건가? 하는 식으로 반감이 생겼달까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겠죠. 남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제 헤드폰 착용 문제를 계기로 오히려 난청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얻었습. 사무장님과 항공사도 만약 협력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장은 숨을 고르며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 난청 승객 지원 프로그램이라니 지금껏 크게 신경 써보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손님 덕분에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모여 있던 몇몇 승객과 공항 직원들도 그 얘기를 듣고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바뀌겠네요. 항공사 측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면 장애나 난청 있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테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오늘의 다툼도 결국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습. 저도 곧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하겠지만 항공기뿐 아니라 경기장 등에도 난청 지원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부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하고 말했다. 사무장은 다시 한번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싶네요. 가능하다면 저희 항공사 명의로 그리고 사무장으로서 저도 협력하겠습. 또 오늘 행동으로 불편을 드렸던 점을 공식 사과문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남자는 조습 사실 굳이 사과문이 아니어도 회사 내부적으로 교육을 조금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첫 대화부터 차분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요. 라고 제안했다. 네, 알겠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장은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웃었다. 솔직히 이렇게 유명한 분께 사과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기내에서 바로 영상을 찍어 퍼뜨리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내저으며 웃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으니 걱정 마세.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소통만 잘 되면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고. 미습 이제는 사무장님도 저에 대해 그리고 난청 문제에 대해 좀 더 이해하셨으니 더 좋은 승무원으로 거듭나실 거라 생각해요. 그때 옆에서 촬영을 멈추지 않고 있던 몇몇 사람 중 한 명이 다가와 손흥민 씨,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건지 궁금합니. 기사로도 이미 뜨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입장 발표를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 남자는 기자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차분히 답했다. 공식적인 자리는 곧 마련하겠습. 다만 제 취지는 명확해요. 어느 항공사든 누구든 다 서로 배려하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또 소리가 예민하게 들리는 분들이나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도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작은 박수를 치자 사무장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 이제부터는 승객이 어떤 상황인지 더 귀 기울이고 내 선입견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사과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저도 난청 문제나 장애 인식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 오늘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면 사무장님께도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미 괜찮습. 감사합니다. 사무장은 허리를 굽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승객이 웃으며 소리쳤다. 이제 다 화해하신 거죠? 이 광경 그대로 SNS에 올려도 되나요? 둘 다 멋진 화해 장면이에요. 사무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물론입니 제가 따로 막지는 않을게요. 오히려 많은 분이 보시고 이런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공항 로비로 나서는 길목에서 기자처럼 보이는 이들이 사진을 찍어댔지만 남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지나갔다. 공항 밖으로 나온 그는 누군가와 휴대폰 통화를 하며 네, 조금 전에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난청 승객이나 소리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기내 보조 장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전화를 끄는 남자는 주변 팬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넨 뒤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여러분도 조심히 돌아가세. 오늘 함께 비행하셨던 분들께 다행이라고 전하고 싶습. 다음에 꼭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그 말을 들은 한 무리의 팬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 그리고 힘내세요. 손흥민 파이팅. 목소리들이 하나둘 남자의 뒷모습에 쏟아졌다. 그렇게 떠나는 그의 표정은 처음 기내에서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던 얼굴과 사뭇 달랐다. 오히려 뭔가 결심이 서고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누군가는 작은 갈등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충돌이 계기가 되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며칠 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난청 승객 위해 특별 기내 프로그램 론칭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기사 밑에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정말 멋지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다니. 처음엔 사무장과 갈등을 빚었다는데 결국 해피엔딩이 됐구나. 유명인이 당한 모욕을 보복 대신 발전의 계기로 삼다니 인상 깊다. 항공사 측에서도 공식 계정으로 앞으로 난청 승객, 소음 예민 승객들을 위해 탑승 전 사전 안내 및 특별 보조 헤드폰 준비 제도를 도입하겠다. 손흥민 선수와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사무장도 사내 게시판에 반성문과 함께 승객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글을 올렸고 내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늘 축구로만 세상에 기쁨을 주던 손흥민이 청각 문제까지 포용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앞으로는 누구든 청력을 비롯해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마음 편히 탑승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온라인 댓글의 말처럼 이 작은 충돌은 커다란 공감과 변화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나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이야기를 공유해보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을 다짐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항공사에선 사무장님의 반성기를 비롯해 손흥민 오디오 지원 프로그램, 개발 관련 안내가 수시로 업데이트되었다. 다음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혹시 다음 편 발표도 알람 설정해야 하나? 누군가가 쓴 댓글에는 사람들의 공감 버튼이 수백 개씩 달렸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네요. 함께 변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이렇게 누군가는 또 댓글을 남겼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기세였다.